안녕하세요, 신 교수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부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을 잘 줄이잖아요. 행부되세요, 그 말이 행복한 부자 되세요, 그런 뜻이랍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이 정도면 뭐 최고의 덕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행부되세요, 이렇게 덕담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제 꿈을 꾸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꿈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할까 합니다. 꿈속에서 만났던 분은 그렇게 저하고 가까웠던 분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제가 동네에서 스포츠 센터에서 만났던 분인데 성함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그냥 김 회장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저하고 매일 새벽에 만나서 눈인사하고 지내다가 몇 년 지내다 보니까 가끔 차도 한 잔씩 했죠. 어느 날에 이제 저한테 차 한잔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사무실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이제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70대 한 중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사연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라도 구례인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돈만 생겼다 하면 땅을 그렇게 샀대요. 땅에 대한 어떤 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강남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강서구인데 강서구 쪽에는 웬만한 데는 뭐 그분 땅을 뭐 밟지 않으면 못 지나다닌다라고 농담을 주변에서 할 정도로 땅 부자였죠. 이분은 가족도 단촐했습니다. 사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외아들 하나. 그런데 그 외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55년 양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68세죠. 제가 살아있으면 이라는 조건을 단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김 회장님의 인생 스토리를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분이 엄청나게 부를 축적해서 부동산 이제 갚은데 외아들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공부를 못 하셨기 때문에 자식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그 교육비를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투자를 많이 했답니다. 다행히 아들이 공부를 또 잘했답니다. 미국에 뉴욕대인가 거기 대학을 보내서 본인 말로는 뭐 박사학위 2개나 땄다 그러더라고요. 경영학과하고 뭐 경제학과 뭐 박사라는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한동안 뭐 진짜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들 자랑하고 다녔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귀국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사업한답시고 이제 일을 벌린 거죠. 그때 당시 무슨 이제 벤처 이런 쪽이죠. 그래가지고 사무실도 진짜 락셔리하게 꾸미고 그리고 직원들도 진짜 A급 직원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사업을 벌렸는데 물론 아버지가 돈을 댄 거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잠깐 어디 사라진대요.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이제 사연 설명하고 그럼 이제 또 돈 좀 보태주고 또 일을 하다가 무슨 위기가 생기면 또 잠깐 이 아들은 사라지고 그럼 또 직원이 와서 하소연하고 그럼 돈을 또 대주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싶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한테 넌 사업 체질이 아니니까 이제 사업 그만하지 말아라. 아들은 이제 또 아들 나름대로 또 지 고집이 있다 보니까 뭐 계속 아버지한테 돈 요구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김 회장님은 그랬대요. 너는 앞으로 내가 이제 단 한 푼도 지원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술 먹고 와서 이제 그 깽판은 누구한테 치면 이제 엄마한테 하는 거죠. 사모님한테.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아버지가 안 도와줘서 어려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은 회장님한테 당신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갈 거냐?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안 도와주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모님하고도 갈등이 또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의 하루 일과가 새벽에 이제 와서 골프 좀 치다가 사우나 하고 그리고 그 염창동 그 산 한 바퀴 삥 돌고 사무실에 가서 좀 있다가 오후 돼서 다시 이제 운동 좀 하다가 저녁 때 일찍 들어가서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가고
그리고 사모님하고도 뭐 거의 대화 없고 아들하고는 거의 뭐 원수지간이 될 정도로. 그러다 이제 한번 심각하게 이제 터졌던 모양이에요, 집안에. 아들이 완전 만취가 돼갖고 와가지고 막 이제 집안 때려부시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김 회장님도 딱 그랬답니다. 내 이놈 새끼야, 내가 죽을 때 이 돈 다 고아원에 기부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 한 푼도 안 준다 이놈 새끼.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심각한 싸움이 한번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속마음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 속리를 쭉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저를 이제 꾸준히 몇 년을 지켜봤는데 아들하고 이렇게 나이도 비슷하고 자기가 돈을 댈 테니 아들하고 뭐 어떤 일이든 좋으니까 함께 할 생각이 없냐. 그리고 아들을 좀 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자에 딱 걸렸죠. 아닙니다.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약간 그 이상한 친구랑 함께 엮이는 것도 싫었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새벽에 이제 인사하고 이런 정도 있다가 이제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분하고는 이제 만나지 못했죠. 그렇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이제 뜬금없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느낌상 혹시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뜬금없이 꿈 얘기를 했냐면 행복한 부자의 조건이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한 부자의 조건이 뭘까요? 저는 며칠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행복한 부자의 조건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건강이죠. 그 김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당뇨도 알아서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고, 아들은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고, 그리고 사모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상태라면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한 심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행복한 부자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건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돈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부자의 조건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0억? 100억? 1000억? 김 회장님처럼 뭐 몇천억? 그래도 행복한 부자는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른 갈등 요인이 있으면 그건 결국은 행복한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부자의 조건은 돈에 관해서는 우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여야 되고, 이왕이면 주변에 좀 베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다익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님 그 가정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촐하게 그 세 식구잖아요. 그 세 식구가 갈등을 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주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물론 다른 갈등 요인도 있지만 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그리고 부자 간에 저렇게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부자의 조건은 화목한 가정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사람이 한 두세 사람쯤 있으면
행복한 부자의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 친구가 많을수록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또 상대가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원히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벗이 한 두세 명만 있다면 그 정도면 행복한 부자의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평생 할 수 있는 일 또는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수익 창출까지 할 수 있으면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좋은 거고, 혹시라도 은퇴한 사람이라면 뭐 사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취미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건 행복한 부자의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예를 들자면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참 아주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기 전날까지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다 형이상학적인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심 교수 또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은 각자가 꿈꾸는 행복한 부자가 된 상상을 하면서 절대 긍정 마인드로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되세요.